입술을 묻다. 피기맘. 수능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또 긴장된 마음으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계실지 여기서 감히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수능 뒤 30일 새로운 문제풀이는 40%만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먼저 살펴볼까요? 네. 벼락치기가 수능은 불가능하죠. 암기력이 아니라 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과 응용력을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30여일을 공부하면서 놓친 것들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후회 없는 수능 대비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기사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풀어본 문제는 60% 그리고 새로운 문제는 40%의 비율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부했던 문제였는데 시험 보는 순간에는 왜 기억이 안 나죠? 왜 헷갈리죠? 그런 경우에 안다고 생각했지만 틀리고요. 다른 문제들을 열심히 풀이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알고 있는데도 풀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 문제들은 다시 풀이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문제들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풀되 오답 풀이에도 시간을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요, 목표 대학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세우기를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성적을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활용을 하지 않는데요. 절대평가로 변경된 영어는 대학별로 실질 반영률의 차이가 또 큰 편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반영 비율이 더 높은 영역을 먼저 공략하는 학습 전략을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탐구 영역을 20%, 수학은 43.3%를 봅니다. 이 경우에 서강대를 좀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에 시간을 더 쏟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는 두 탐구 영역, 수학 모두 좀 골고루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주요 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또 나온 표입니다. 계속해서 이 30일을 남겨놓고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를 또 권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수능은 또 오랜 시간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높은 집중력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수능과 같은 시간대에 모의고사를 풀이하면서 시험 연습, 그리고 쉬는 시간조차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 쉬는 시간에 내가 자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모르는 걸 보는 게 좋을까?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통합된 수능으로 두 번째입니다. 2회차여서 사실은 이제 수학도 작년의 혼란을 그대로 가져올 테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변화했기 때문에 과목이 좀 범위가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약간 그런 혼란이 좀 있어요. 그리고 EBS 연계 비율이 50%로 떨어지면서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 뭐 여기 이제 기사에서 언급한 거는 그대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 예를 들어서 뭐 밤을 따러 갔는데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뭐 2만 원 내고 밤을 따야 되는 주소 가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밤이 많은 데로 몰려가 아니면 막 또 엉뚱한 데 가서 수포를 뒤져? 당연히 많이 있는 데 가야죠. 그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비율이 높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공부해왔다는 건 이미 그게 확률이 높은 것부터 한 거고 이제 나머지 이삭줍기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줍기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그 점검해보는 시점으로 활용하자.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험이 초창기 때 이 학력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뭔가 바뀐 초창기는 출제진들이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자칫 그런 시도를 했다가 잘못되면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래서
올해 출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두 개를 이제 학력 평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등급들은 솔직히 뭐 이제 다 받겠죠. 그래서 1등급은 이제 건강 관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상위권은 건강 관리 잘해서 코로나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다 맞고 뭐 끝까지 무사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면 되고 2등급들은 여기 나온 거랑은 좀 반대로 움직여야죠.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으니 한 개라도 더 2등급이 참 그렇죠. 하나 더 맞으면 1등급이야. 그러니 끝까지 뭐 아둥바둥 하셔야 될 것 같고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솔직히 남은 석 달, 아니 30일 동안 1등급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또는 못 푸는 킬러 문제들이 있어. 이런 거를 정복하려 하지 말고 확실히 보장된 그 확률 게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최근 작년 기출 문제, 작년 평가원 문제, 올해 평가원 문제 5개죠. 얘네들은 거의 암기, 몰라도 풀 정도로 완벽히 숙지한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한번 쳐다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을 보는 경향이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5등급이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선 국어는 2등급이고 수학이 6등급이야. 뭐 이렇게 편차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서는 수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필요한 과목의 득점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산할 걸 좀 잘 전략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은 1등급만 챙기면 돼요. 나머지는 건강이고 뭐고 일단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돼. 그래서 30일이면 사실은 적다면 적지만 결코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 한 달 전에 시작하잖아요. 뭐 그거에 비하면 한 번 시험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여튼 2등급, 3등급, 4등급은 매진을 해야 될 때다. 근데 소재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공부하는 정도는 피치를 올려야 된다. 뭐 1등급이 건강관리하고 이제 컨디션 조절한다고 3등급도 그러면 안 됩니다. 3등급은 그동안 보다 2배 더 한다 생각으로 각오를 다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나 신문에서는 사실은 보편적인 우리 40만 명 넘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의 처지와 입장에 맞게 잘 해석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사실 뭐 속담에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는 똑같이 찍어도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 이제 그런 면에서 하여튼 담금질을 좀 하고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고 어쨌거나 12년간 자기가 고생해서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수를 하는 입장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뭐 그 저희 아까 보니까 여기 요거에 따라서 학습 전략 세우는 혹시 이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이거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서성한 중에 하나를 내지 한양대만 목표로 내진 않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할 친구들은 아마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일 텐데 만점 받는 친구들은 서성한을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나는 국어를 조금 덜하고 이런 게 불가능해. 그냥 본인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단지 꼭 맞아야 될 것, 그다음에 무조건 틀려도 상관없는 거 이런 거는 구분이 좀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수학에서 21번 문제나 30번 문제를 3등급이 나는 이걸 죽어도 맞힐래 이런 건 안 돼.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맞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그다음에 이건 불가능한 거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어에서도 한계와 오류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는 어쩔 수 없어 틀려야 돼. 근데 오류가 생기면 안 돼. 그거를 잘 조정하는 게 이제 한 달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